네, 오늘 좀 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와중에 20살 최지연 작가가 쓴 소설인데, 여기 창비부이죠. 창작가 비평. 그래서 이제 청소년 소설상을 공모해서 주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성장 소설상이라고 특별히 이제 청소년, 청년 초기 아마 대학생까지 포괄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도 대학생이 나오는데, 그 성장에 관한 주제를 담아서 따로 시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소설로 썼는데, 여기 8월 마감인데 뭐 물론 안 되겠지만 이런 건 딱 한 편 뽑는 거니까 요즘엔 모르겠어요. 예전에 문학 공모전 하면 거의 뭐 1000편 정도 응모해서 어, 하나 주는 그런 시절은, 지금은 아마 문학 하는 사람이 좀 줄어서 아마 500편 정도 그래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책 한 권을 사려면 라탄 바구니 몇 개가 필요한지, 수세미가 몇 장이 모여야 하는지 나는 속으로 헤아려 알고 있었다. 나의 독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엄마의 손을 향한 위로였다. 전 이 문장이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엄마가 19인지 20인지 자기를 낳아서 길렀고, 아버지랑 사이 안 좋고 이제 이혼해서 엄마랑 사는 딸이 이제 자기의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낸 그런 소설인데, 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 개 일을 해서 고등학교 때 내 책을 사주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 일을 했다. 나의 독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엄마의 손을 향한 위로였다. 이 문장이 참 되게 마음이 와닿고 뭉클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엄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재밌어요. 이제 엄마가 남자친구 잘 사귀라고 충고하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남자 보는 눈이 엄마가 나보다 좋으리란 법은 없었다. 아빠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아빠보다 못한 사람은 없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등감이 많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랑받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한데, 이 주인공의 엄마는 좀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피고 또 어떤 직장 일도 꾸준히 못하고 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데, 이제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아버지랑 살고 자기는 엄마가 살고 이렇게 이혼한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자기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정서를 닮은 게 있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중간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헤어지자, 이제 사귀다가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애원하는 거, 그러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하고 매달리는 그거를 나는 즐겼던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많이 적어놔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말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 커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굉장히 이전에 알았던 친구랑 다르게 매달리지도 않고 쿨하게 군대를 가버렸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받는 느낌 때문에 연애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아버지를 혐오하는데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을 혐오하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싫어서 이제 학교에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서 받게 돼요. 상담사가 말합니다. 사랑받는 느낌 중요하죠. 사람마다
받고 싶은 사랑의 크기가 다르고요. 전 아빠를 닮았는지 크기가 좀 큰가 봐요. 연애하지 않을 때의 허전함을 견디는 게 힘들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애하니까 온갖 감정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처음엔 단순히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관계는 사귀고 얼마나 있다 가졌나요? 사귀고 나면 거의 금방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겼다. 요즘 이제 청년들 문화가 혼자, 이제 외국 선진국처럼 우리도 혼자 사는 청년이 많으니까 쉽게 이성 친구를 부르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또 뭐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무슨 순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쉽게 성행위를 하고 또 임신도 하고 낙태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 어느 정도는 노출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재혼을 안 해요. 뭐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여러 군데서 이제 일을 하면 젊잖아요. 19에 자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보면 엄마 이제 39이나 40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엄마 재혼하라고 라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정말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엄마는 완강히 거절을 하고 혼자 살아요. 여기 이런 구절 있어요. 엄마가 미웠다. 그렇게 내가 아빠를 혐오하게 만들어 놓고는 엄마는 속으로 아빠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흉을 보고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19부터 너를 가지게 돼서 망가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재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중간에 좀 넘어갈게요. 엄마가 그래서 연애 실패하는 게 몇 개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다가 상담 선생님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유익하게 좋게 잘 상담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이 주인공이 이제 여자 대학생 1학년 은호인데, 은호가 상담하다가 확 화를 내고 나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사귀는 친구하고는 사귀자마자 바로 섹스를 하지 말고 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사랑을 하는지, 사랑받기 위해서 바로 성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충고를 하게 되는데, 그걸 화내면서 나갔다가 이게 좋은 선생님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다시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가난한 가운데서 이제 싸우는 모습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좀 보여주면서 마음이 아픈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비가 오는 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뭘 일을 하는데 엄마를 들어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나가서 하면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은호를 나가서 엄마 들어오라 그러라고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오래도록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담사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버지도 여러 가지 그것이 엄마를 들어오게 하려는 마음이었고, 또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또 이제 결정적인 건 이건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의 싸움이나 엄마 아버지의 불행에 대해서 자녀가 갖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임신했기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냐, 나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필요 이상의 감정들이다라고 상담사가 말하고, 엄마 아버지의 둘의 싸움에 필요 이상의 감정을 느낀 것이 내 현재의 자존감이 낮은 것과 열등감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삶,
행정학과 가서 꼭 공무원이 되라라고 엄마가 이제 안정된 삶을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커피에 대한 것도 배우고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제 나이 같은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이 은호가 잘 하는 거를 보고 여기를 맡아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면서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한 다른 책을 인용한 게 있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노동다운 노동은 사랑과 유사하다. 또 사랑다운 사랑 또한 노동과 유사하다. 네. 김진영 사랑의 기억이라는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또 먹고 살려고 가까스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질을 갖는다.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군대 간 남자친구하고 지금 다시 편지를 교환하게 됐는데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다. 포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포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행군을 하면서도 포기를 안 하고 낙오 안 하고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걷자 해서 낙오를 면했다라는 편지가 이제 이들의 이 20대 초반 청년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포기하고 싶고 낙오하고 싶고 그냥 로또 복권이나 맞아서 평생 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걸 극복하는 성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글을 쓰는 게 상담과 어딘가 비슷하더라고요. 은호 스스로 느껴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맺힌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글을 좀 써봐야 되겠네요. 라고 상담사가 말하자 이제 은호가 놀라는 거죠. 아니, 상담 선생님도 맺힌 게 있으세요? 그렇죠, 많죠. 맺힌 게 있는 사람은 상담사가 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나 맺힌 걸 극복한 사람들이 내담자에게 공감도 잘하고 분석도 잘해요. 아, 그럼 저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능성. 카페를 하는 일, 하나는 상담 선생님처럼 나도 글을 쓰고 상담을 하는 거를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대화를 나와요. 복수 전공을 해보고 또 나중에 대학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상담 선생님이 해줍니다. 또 같은 과에 윤지 선배 언니가 있는데 그 선배가 해준 말이 기존의 나를 죽여야 새로운 내가 될 수 있고 나를 잊을 만큼 못도 할 수 있는 과거의 상처죠. 자존감 낮은 나, 가정의 불우한 것들을 또 엄마 아빠의 그런 문제들을 내가 잊을 만큼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기 청년의 성장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끝부분에 되고 있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감상은 걷어낸 듯 단단해 보이는 엄마 얼굴 안쪽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게 창비의 1회 성장소설상 대상 수상작이에요. 그건 하성란 유명한 소설가죠. 하성란, 김금희 두 심사위원이 코멘트한 것이 책 표지 뒷표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수역의 알라딘 중고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새 책이에요. 새 책과 같은 집인데 거의 반값에 팔죠. 거기 가서 책을 사서 봅니다. 워낙 책을 안 읽는 시대에도 놀라운 것은 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알라딘 가면 놀라운 게요. 어린이들, 엄마들, 청소년들, 청년들 땅바닥에 앉아서 책 들고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 책을 고르는 사람들로 항상 사람이 있고 중고책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도 책 안 읽는다. 스마트폰 시대에 누가 책 보냐라고 말하지만 매일 신간이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는 거죠. 내가 안 보고 우리가 안 보는 거를 정당화하고 요즘 누가 책을 읽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 또 방학을 맞은 분들이 있으면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기존의 순수 문학들, 성인 대상으로 한 무슨 문학상 탄 소설들은 좀 어려워요. 안 읽다가 그걸 읽으면 재미도 없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청소년 문학상을 하는 데가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문학동네, 그다음에 여기 창비, 그다음에 사계절에서 꾸준히 내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고 문장도 또 다듬겠죠. 이걸 썼다가도 고등학생 정도는 읽을 수 있고 혹은 중학교 3학년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다시 고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격하게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당연히 없겠죠. 청소년 소설이니까. 살인 사건 다룬 뭐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래서 순해요. 다 순하고 정서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청소년 소설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보자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윤리,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신학적, 철학적 주제를 담아서 청소년 성장 소설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좀 다듬어서 저도 여기 응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읽고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려고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인데 제 얼굴은 안 보이고 책을 보여주는 건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